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계속 이제 속보 처리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바로 이제 전송을 해서 지금 들어온 거라서 멘트를 할 때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또 미동 없이 큰 방향성 없이 보합권 수준에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땐 나스닥 지수가 0.6%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다우 지수 0.17% 약세, S&P 500 지수는 0.5% 미만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봤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자, 히트맵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빨간불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빨간불은 하락이죠.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던 종목들의 낙폭이 간밤 좀 두드러졌고요.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 위주가 약간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CPI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때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전망치를 보면 5%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사실 4자가 나오면 제일 좋을 텐데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봤을 때 한 5.1%로 잡히고 있거든요.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실 물가보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중요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무도 여기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그도 그렇게 처음 만나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까? 그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합의를 해줄 테니까 지출 삭감해라. 즉 구멍 뚫린 독에 물 붓는 형식 안 된다. 돈 쓰는 거 줄이고 그다음에 빚을 더 낼 수 있게 열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딱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상향 우리 반대하는데 그 근거는 그 이유는 지출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 처음 이제 집권을 할 때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가 신재생단이었잖아요. 정부 지출 삭감하려면 신재생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뭐 추가 회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가 부도 사태가 언제쯤 현실화될 것인가? 옐런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까지 밖에 못 버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이 오늘 빠졌는데 그 월가의 시각이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5일에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그걸로 그래도 한 9월까지는 정부가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속속 추가가 됐거든요. 골드만삭스랑 시티뱅크가.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정치권 이슈가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면 내년 대선을 앞둔 현재 정권의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급하니까 빨리 협상해라는 관점에서 이제 옐런 장관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정상 베스트 시나리오는 17일 안에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 라인이 양의회가 열리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월 후반에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 가능한 기간이 딱 여기입니다. 겹치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긴 해야 합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것도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고요. 한 2주 안에, 그래도 이번 달 안에 협의를 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이 정치권 이슈인데 계속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정치 이슈는 결국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국정 지지율을 보시면 2월에 찬성 쪽이 42%였는데 이번에 다시 이 여론조사한 결과 36%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조지 부시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정권의 어떠한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특히 보시면 옐런 재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율도 37%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문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자 대결 가상으로 선호도를 봤는데 공화당 인물보다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4일 당잠사 때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금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 경제는 결국 정치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과거 역대 그 연준 의장들이 그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대선 전에 물가가 높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 정치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독립기구인 연준에서마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점 체크해 드렸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 대선 앞두고 있으니 어떤 잡음이 더 나오는 걸 현 정권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의 방향도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리지 않고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정치권의 복잡한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내용들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내에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좀 정리를 해보면 전기차, 수소차들이 유독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니콜라, 피스커 마찬가지로 실적 부진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기차, 수소차 줄줄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 리비안 정도가 지금 시간별 거래에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괜찮다라는 의견. 사실 여기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실폭이 축소됐고 예상했던 것보다 손실 덜한데 2인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4월 판매량이 감소됐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지수를 압박할 만한 그런 약세가 한 며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실적 부진으로 간밤 밀린 이유들인데 여기서 만드는 판매 대수, 이게 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나 다른 GM, 포드나 다른 완성차 기업들의 이 판매 데이터가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다시 테슬라 이후에 그 흐름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간밤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애플 부품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애플 호실적 발표했을 때는 이 부품주가 올라갔는데 이 간밤에는 스카이웍스가 장중에 12% 급락까지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안 좋게 제시하면서 그런 실망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부품주의 호재라기보다는 IT의 이제 성장주의 대표주자이면서 퀄리티 주식, 가치주의 또 대표주자 이 양분된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인공지능 돌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간밤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팔란티어 실적 괜찮았고요. 호실적을 기록했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 23% 급등했습니다. 요 라인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테마주들이 2, 3%대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간밤 아마존도 상승세를 시현을 했는데 아마존의 상승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AI였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국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좀 더 컸다가 막판에 그나마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레벨단 자체가 사실은 지난달 후반부터 꽤 강하게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아주 크게 밀린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상승 업종 나와 있는데요. 조선기자재 줄줄이 강했습니다. 여기는 조선 섹터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기자재도 지금 발표하는 족족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중요한 이 내용들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쪽도 이제 풍력의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유럽 쪽에서 풍력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조선 기자재는 이미 확인이 된 거고 자동차 부품과 풍력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의 근거들은 계속 좀 찾아가셔야겠고요. 시간의 특징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하니 투자를 하자. 당연히 민주식의 성격의 테마주가 굉장히 많겠죠. 대표적으로 가스 테마, 사료, 음식료 테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빌미로의 움직임도 감안해서 보셔야겠고요. 방산주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선별적인 강세가 시간 외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에 따라서 웃고 오는 종목이 갈렸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장 마친 후에 실적 발표된 부분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요즘 계속 나오죠.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룬 기업만 나열했을 때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네 곳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장 마치고 이 진에어와 제주항공 실적이 나왔는데요. 둘 다 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서프라이즈율도 대단합니다. 진에어는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70% 잘 나왔고요. 제주항공도 이익률 기준으로 무려 16.8%가 나왔습니다. 100원 벌어서 한 17원 정도 남긴 건데 이 항공사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티웨이 항공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호실적이었음에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한 9%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추측,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키움증권도 놀라웠습니다. 매출 3조 원 나왔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 성장을 했고요. 이익은 8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100% 넘게 이번에 늘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90% 웃돈 수치였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을 좀 기입을 해봤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키움증권이 19.6%로 이 마켓쉐어 1위고요. KB증권이 10%, 미래에셋대우 9.7%입니다. 요 증권 쪽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이제 증권 파트가 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분기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2차 전지 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은 되는데 또 다른 주도주로 열풍이 부는지 여부가 이 실적의 연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게임주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조금 전에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하회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적자 지속된 흐름, 그래서 시간 외거래에서 좀 밀렸죠. 그런데 크래프톤은 달랐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고 이익은 작년보다 한 10% 역성장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 등의 게임주에 대한 실적 기대를 갖지 않았는 그 구간이었는데도 좀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역시나 배틀그라운드, 배그라고 하죠. 여기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크래프톤은 매번 그 주식 보상 비용 환입이 됩니다. 돈이 좀 들어오는데 이번에 그 환입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어제 장 마치고 실적 발표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K뷰티를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프리미엄 기초 라인이 좋진 않은데 색조 화장품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클리오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그 북미 실적 쪽이 확대가 됐습니다. 색조 화장품 100% ODM 기업인데 이익이 158%나 급증했고요. 경영 성과급 20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나간 건데 이걸 반영을 안 시킨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80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데 스카이코리안닷컴, 코리안닷컴 요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이게 뭐 글로벌,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제품이 많이 팔리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이익이 작년보다 222%나 급증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시간 외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잉글 우드랩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두 기업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글 우드랩을 2018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연결 매출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이익이
592%나 급증했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이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비슷한데 이 연결분이 반영이 돼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익이 1,400% 급증했습니다. 실적들 쭉 정리해드렸고요. 로봇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의 모멘텀을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KB증권의 레포트인데 1분기에 로봇주 강세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소식. 그로 인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삼성 이후에 뭐 현대그룹이나 LG그룹이나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산업 진출을 할 것이다.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또 투자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투자 유치하는 기업에 국한된 모멘텀이고 전체적으로 로봇주의 이 모멘텀 확산으로 본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4월에 이 로봇 기업들의 약세가 전방위적으로 나왔는데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 배경에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4월 29일에 지능형 로봇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될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앞으로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 로봇을 준비한 내용이 어제 산업부의 코멘트 변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발표했던 자료 보시면 2023년 상반기 내에 이 관련 산업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5월, 6월 안에는 발표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어제 코멘트가 이렇게 변경돼서 나왔습니다. 이 상반기 중을 조만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내에 곧 나오겠구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과거에 이 언급된 코멘트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망라한 이 첨단 로봇에 대한 내용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할 것 없이 다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로봇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로봇 강국에 대한 코멘트, 세제 지원이나 뭐 R&D 지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요. 이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사점을 보면 2번과 3번에서는 공급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수요 관점에서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종류 상관없이 공급과 수요 상관없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종합적인 로봇 정책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해서 수혜를 어디가 받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넥커의 당잠사였습니다.